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 막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나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자식들도 다 제 살 길 찾아가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나면 내 하루는 온통 적막뿐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혼자 사시는 분들이 무려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숫자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일본 사회는 이제 불행이나 비극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품격 있고 즐겁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아침 6시에 눈을 떠서 밤 9시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15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2030년이면 노인 1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겪은 24년의 과정을 우리는 단 10년 만에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 제가 자주 드리지요. 혼자 사는 삶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자립의 시간으로 바꾸는 지혜. 일본 시니어들의 하루를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수치부터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신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시니어들이 혼자 살게 되는 데에는 크게 3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현재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은 약 87세, 남성은 81세를 상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사별 후 혼자 남겨지는 기간입니다. 통계적으로 여성 노인이 홀로 지내는 기간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에 이릅니다. 즉, 혼자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생애 주기의 한 단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자녀와 합가하는 것이 당연한 효도였지만 지금 일본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보다 내 독립된 공간에서 내 리듬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적극적 별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혼과 비혼의 증가입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이 노년의 가구 형태를 결정짓는 것이죠. 특히 50대 이후에 결정하는 졸혼이나 이혼이 일본에서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이들이 그대로 70대, 80대 1인 가구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의 자료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5배 빠릅니다. 2024년 현재 이미 독거노인 비율은 급상승 중이며 2035년에는 약 300만 가구가 홀로 사는 노인이 될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나 혼자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대화 상대인가요? 일본 어르신들의 하루를 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일본의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정적이고 때로는 가장 고독한 시간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도 반겨줄 가족이 없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아침 식사 준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채웁니다.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72세 다나카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천장을 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 긴 하루를 또 어떻게 혼자 채워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 기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아침마다 찾아오는 이 정적과 막막함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이 침묵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아침 의식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커튼을 활짝 열어 햇볕을 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의 노년학 전문가들은 이 햇볕 쬐기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감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은 아침 식사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밥 챙겨 먹기입니다. 나 혼자 먹자고 무슨 요리를 해. 대충 물에 말아 먹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노후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자기 관리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 시작하면 생활 리듬이 깨지고 그것이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자체들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아침 식사 클럽이나 저렴한 아침 정식을 제공하는 동네 식당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침 8시까지 식당에 가야 한다. 는 작은 약속이 어르신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누군가와 오하이오, 안녕, 라는 인사를 나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혼자 살고 계시거나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 식사는 나를 위한 가장 소중한 대접입니다. 작은 국 한 그릇, 계란 하나라도 정갈하게 차려 드십시오. 그것이 나는 오늘도 나를 돌보며 잘 살고 있다. 는 스스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일본의 주택가는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집 밖으로 나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노후 생활의 핵심 키워드는 외출입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도 일단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일본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동네 산책로입니다. 일본의 공원에는 아침마다 같은 코스를 걷는 어르신들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다 보면 굳이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라, 오늘 요시다 씨가 안 보이네?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이웃의 관심이 바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슈퍼마켓입니다. 일본의 슈퍼마켓은 단순한 상점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천천히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 직원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매장 내에 쉼터를 마련해둔 곳이 많습니다. 오늘 고등어가 싱싱하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같은 아주 짧은 대화가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정서적 산소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의 유통업계가 시니어 1인 가구에 맞게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량 포장은 기본이고 노인들이 물건을 집기 편하도록 진열대 높이를 조절하거나 돋보기를 비치해 두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한국도 이미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 홀로 쇼핑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세상을 탐색하는 즐거운 일과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일본에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불리는 시설들이 동네마다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서예를 배우기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기도 하며 때로는 함께 모여 영화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이 아닙니다. 나를 기다리는 장소가 있다. 내가 없으면 누군가 허전해한다. 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장수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무려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것은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눈맞춤과 대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 근처에 어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가장 빠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낮 12시가 지나고 오후가 되면 일본의 거리 곳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풍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트의 계산대 옆, 동네 도서관 입구, 혹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제복이나 형광조끼를 입고 서 계신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소일거리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 시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이키가이, 생키가이, 의 시간입니다. 이키가이란 일본어로 살아가는 보람, 혹은 살아있는 이유를 뜻합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막대한 부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가야만 한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는 아주 작고 소박한 확신이 바로 이키가이의 핵심입니다. 일본에 혼자 사는 700만 명의 노인들이 고독사에 침식되지 않고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사카에 사는 74세 마스모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어주고, 자, 조심히 가렴,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무보수 봉사활동이거나 아주 적은 활동비만 받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저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달려와요. 그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아, 내가 아직 세상에 쓸모가 있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사회적 역할의 유지라고 부릅니다. 은퇴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해방으로만 생각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시니어들은 스스로 작은 역할을 찾아 나섭니다. 동네 청소, 화단 가꾸기, 노노, 케어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사회와 연결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실버 인재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노인들에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 풍부한 인생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역할이 목적인 분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이런 작은 역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식사 시간은 가장 외로움이 깊어지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어제 먹다 남은 반찬, 대충 때우기 쉬운 빵이나 컵라면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일본의 영양학자들은 이것을 고독한 식사의 악순환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충 먹으면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시니어들은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동 식사 프로그램입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비어있는 민가를 개조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점심을 직접 만들어 먹거나 저렴하게 제공받는 자리입니다. 교토의 한 공동 식사 모임에 참여하는 81세 노부에 씨는 말합니다. 여기 오면 된장국 하나를 먹어도 맛이 달라요. 옆 사람과 오늘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반찬을 칭찬하는 그 왁자지껄한 소리가 최고의 조미료거든요. 만약 이런 모임에 나갈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본 시니어들은 영상통화 식사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멀리 사는 손주나 친구와 화면을 켜두고 각자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뇌는 함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또한 일본의 편의점들은 1인용 건강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시락을 건네며 어르신, 오늘은 안색이 좋으시네요. 라고 건네는 말 한마디가 혼자 사는 이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혼자 먹는 밥을 처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겁고 건강하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후 4시,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동네가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낮 동안 활기찼던 기운이 가라앉으면서 혼자 사는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많은 독거 어르신들이 이때 가장 큰 심리적 위기를 겪습니다. 하루의 활력이 빠져나가고 긴 밤을 맞이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이 시간을 취미의 의식으로 채웁니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는 대신 손을 움직이는 활동을 합니다. 뜨개질, 서예, 퍼즐, 혹은 작은 화분 돌보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잡념이 사라지고 뇌의 전두엽이 자극되어 우울감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루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기록입니다. 일본의 77세 하루코 씨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작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오늘 산책길에 핀 민들레가 예뻤다. 슈퍼 직원이 친절했다. 같은 사소한 것들을 적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헛되이 보내지 않았고 충분히 잘 살아냈다. 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이자 칭찬입니다. 일본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혼자가 되는 것이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일본의 경험은 언젠가 혼자가 될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시니어들이 강조하는 5가지 실전 준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자립 능력 위 배양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평생 가사 노동을 배우자에게 위존해왔다면 혼자 남겨진 순간 삶의 질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 간단한 국 끓이는 법, 전구 가는 법 같은 아주 기초적인 생존 기술을 60대부터 미리 익혀두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은퇴 남성들을 위한 요리교실 2인을 만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자존감도 지켜집니다.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의 정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은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베리어 프리 리모델링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며 조명을 밝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집안에서의 사고입니다.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솔로 에이징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 관리의 투명화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경제권을 맡기거나 반대로 자녀에게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철저히 계산하고 매달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심리적 독립의 기초입니다. 내가 내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자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혼자 사는 삶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움 요청하는 법 배우기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남에게 폐 끼치기 싫다며 고통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성공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순간 기꺼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나? 몸이 안 좋은데 확인 좀 해줄 수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스마트폰 없이는 병원 예약도 장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카카오톡으로 지인과 안부를 나누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능력은 혼자 사는 삶의 고립감을 없애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는 기계치라 못해 라는 말 대신 하나씩 배워보자 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한국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사례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혹은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른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1인 가구 비중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35년이면 여러분의 이웃 2집 건너 한 집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 과정을 24년에 걸쳐 겪으며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준비와 마을의 연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복지 모델은 거창한 정부 사업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안부 확인 네트워크였습니다. 옆집 어르신의 신문이 이틀째 쌓여 있으면 문을 두드려보는 관심, 마트에서 만난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독거노인은 불쌍하다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일본처럼 솔로 에이징을 하나의 당당한 라이프 스타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품격 있게 즐겁게 살아가는 시니어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의 노후에 대한 공포도 사라질 것입니다. 혼자는 결코 외톨이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일본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정적을 깨는 스트레칭부터 오후에 이키가이를 찾는 활동, 그리고 밤 9시의 기록까지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가 여전히 쓸쓸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괜찮은 오히려 평온한 삶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라는 가구의 형태보다 매일의 하루를 어떤 의미로 채우느냐라는 삶의 밀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대화가 단절되고 할 일이 없다면 그것은 고립된 노후입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세상과 연결될 통로가 있고 나만의 루틴이 확고하다면 그것은 완성된 노후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통장의 잔고부터 확인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700만 1인 가구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교훈은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집을 나설 것인가? 누구에게 인사를 건넬 것인가? 저녁 식탁에서 나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 사소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승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 저녁 달걀 프라이 하나라도 직접 해보십시오. 이웃과 써먹겠다면 내일 아침 산책길에 먼저 가벼운 묵내를 건네보십시오. 동네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화 한 통 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솔로 에이징을 비극이 아닌 축제로 만드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일본이 먼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미리 볼 수 있는 지도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도가 있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라는 긴 여정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노후에 이런 취미를 갖고 싶다. 혹은 나는 이런 루틴을 준비하고 있다. 는 작은 다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연결의 끈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시니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룰 일본 노인들이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